이번 시간은 595페이지의 주택조합을 함께 보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 저 식구가 좀 어디 병원 좀 갔다 와야 돼가지고 같이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수업을 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좀 공법은 아마 이 시간에 좀 수업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595페이지의 주택조합을 함께 해 나가십니다. 여기 주택조합은 올 8월까지 일부 개정되게 되면 개정되는 사항이 시험에 바로 나오게 됩니다. 매년 시험에 나왔던 파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을 숙지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쪽은 별표 3개 놓으시고 조합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셔야 되는데, 우선 2번 보시게 되면 주택조합의 종류와 관련되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주택조합 보실 수 있고, 지난 시간에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양가를 1번 설립 인가에 관한 절차를 거친다, 그렇게 한번 보셨습니다. 내용 잠깐 해보시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특시, 특도,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인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2번 보시게 되면 설립 요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설립 요건은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주택조합 설립인가에 설립 동그라미 놓으시고 80% 이상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단설 잠깐 해보시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 변경부터 해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지 사용권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요.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지역주택조합에서 10년 사이에 조합주택 건설하겠다고 계획했던 게 한 7만 5천 세대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 10년 사이에 지역주택조합이 실제 조합주택 건설을 했던 것은 4천 세대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0년 사이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 가입비라 해서 한 2천, 3천 정도, 그리고 업무 추진비라 해서 2천만 원 정도를 각각 냈는데, 그런 돈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많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자에게 불편을 끼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사기에 해당되는데 불구하고 법적 성격이 좀 애매해서 이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게 되면 주택건설 예정지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가 반드시 소유하고, 50%에 해당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확보할 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 개정이 8월 이전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건 바로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요. 8월 이후에 9월 달에 개정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제대로 국회 돌아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고려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이 좀 많이 강화되었다는 것만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년 사이에 7만 5천 세대가 한 5천만 원 정도씩을 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실제 조합주택 건설한 것은 50세대부터 120세대, 한 4천 세대만 10년 사이에 만들어졌거든요. 저 돈 어디에 썼겠습니까? 역시 우리는 조합장이 꼭 돼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조합원 모집과 관련되어 리모델주택조합을 제외한다. 리모델주택조합 제외 가로 해놓습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고 있는데, 리모델주택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과 양가로 3번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설립 신고란 말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국민택 공급받기 위한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직장주택조합 추천오시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냥 직장주택조합 설립하는 때는 인가받아 설립할 수 있지만 이번에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목적이 국민택 공급에 있다고 하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립한다라는 것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5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으로서 동그라미 기억 무주택 세대주의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가로속에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투기과열지구 추천 오시고 1년 전이란 말 또 추천 없습니다.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박스에 관한 내용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한 장 넘기십니다. 그리고 2번 보게 되면 직장주택조합원을 볼 수 있는데 동그라미 기억 무주택 세대주의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조합은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단세에 국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무주택자 줄만 쳐놓습니다.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게 되면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장주택조합은 조합 설립의 원칙적인 방법은 인가제이고 국민택 공급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신고하게 되는데 저 신고에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집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고에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국민택 공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조합 구성원은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게 되면 리 모던주택조합 찾으셨죠? 양가로 1번 설립인가입니다. 리 모던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때도 인가받아 설립한다는 것 확인하시고 양가로 2번 결의 증명이란 말 있습니다.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동의 요건 갖추어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도록 되어 있는데 박스 찾으셨죠?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열권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3분의 2 추천없습니다.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열권 각 과반수 결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한 개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열권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말을 각각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에 동그라미 9번이 있는데 리 모던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9번 보시게 되면 해당 주택이 사용금사일 등으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경과하였음을 증명한 서류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대손형 리모델 사업이라면 10년 경과돼야 되고 증축형 리모델 사업이라면 15년 경과된 때 리 모던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조합원 자격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공동주택을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소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1번 보시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복리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복리설의 소유자 여기 복리설은 아파트 단지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 소유자를 복리설의 소유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건축 허가받아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 모던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잠깐 보시면 될 겁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그리고 조합원 모집이란 말이 각각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주택법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문제인데 보통 시험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 건설 절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보통 출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공급에 관한 파트로서 우리 시험에서는 두 문항 정도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총 7건 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를 사업주체라 하고 저 사업체의 자격에 대해서는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가 등을 포함한 공공이라고 하면 자유롭게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민간이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거나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체 파트에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보통 한 문제 출제되는데 매년 출제되는 것은 주택조합입니다. 가끔 출제하는 것이 있다면 등록 사업자가 된다라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면 이 주택조합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하시면서 우선 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나 또는 주거절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가 스스로 자기가 살 집을 건설하여 자기가 공급받는 주택 정책을 주택조합과 관련된 제도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은 내가 따로 집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 조합에 가입하여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들게 된다고 하면 주택건설사업은 좀 편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을 때 조합장이 나한테 5년 안에 또는 10년 안에 조합주택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약속했다고 하면 그 약속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 집을 내가 좀 편리하게 짓기 위해 조합에 가입하기 때문에 그 조합장이 나에게 약속했던 것은 주택 공급과 관련된 분양 약속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할 거다 그 의미입니다. 만약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살 집을 내 스스로 짓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돌출된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연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되어 가입한 분들이 몇 년 안에 조합주택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런 약속받고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 그 약속이 위반되어 사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조합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법을 또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 못하실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설명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이런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주택건설 예정지에 관할 관청인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는 것이 원칙인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국민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공적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합니다. 만약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사에 건설하게 되면 그 지역주택조합은 공적사업체이다, 민간이다. 민간입니다. 결국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한다 할지라도 걔는 국민주택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이번에 정부에서는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다양한 국가 재정을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만들어지게 되면 그 주변 토지에 대한 가치는 절대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토지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땅이 있다고 하면 아마 제2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곳, 그리고 우리 남양주에 GTX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 남양주 한 30년 전에 이 평내 고평동이라고 하면 지하철이나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하면 토지의 가치가 별로
높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회 간접 자본에 따른 시설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토지의 가치가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토지 가격 상승은 토지 소유자가 노력해서입니까? 외적 요인에 따라 뭔가 만들어져서입니까? 뭔가 만들어져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가 좀 하향 국면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전년도에 그런 사회 간접 자본과 관련된 시설 설치를 결정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다? 국가 재정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군인 아파트 만들기 위해 국방부 돈으로 국민택 규모의 주택 만들게 되면 그거는 국민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아파트 만들어주기 위해 재정 집행했다고 하면 걔도 국민주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금으로부터 대출받아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얘는 국민택인데 이번에 조합택 건설하게 되면 조합택 건설 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하지 재정이나 기금에서 나오는 것 아니죠. 재정이나 기금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하면 그 조합주택은 민영주택이지 절대 국민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면 직장주택조합이 국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이번에 국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남이 건설한 국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입후하셨다가 낙마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공무원 시절에 세종시에 아파트를 한 8억 정도에 분양받았는데 지금 분양권의 가격이 한 20억이라던데요. 그러면 공무원이라고 하는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주택공사에서 만드는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목적으로 직장주택조합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방법은 인가받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고 설립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런 주택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나는 중개업 차리셔야 되죠. 매물의 가격이 높으면 수수료도 같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전혀 관심 없는 표정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그냥 직장주택조합 설립하는 데는 인가받아 설립하는 것이고 국민택 공급이라고 하는 조건 달려있을 때는 뭐하고? 신고하고 설립한다라는 것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20분 동안 하셨던 게 이러한 주택조합의 설립 요건에 관한 사항을 책에서 이미 함께 보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인가받아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이 주택조합은 조합택 건설 예정지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건설 예정지에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지상권이라는 것 공부하신 적 있죠? 걔는 뭐다? 사용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용권은 조합 설립하는 때는 필요한데 조합을 해산하거나 조합 설립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때는 대지 사용권은 필요 없습니다. 방금 그거 보셨습니다. 사실 해산하게 되면 더 이상 조합주택 건설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주택조합을 설립하거나 해산하는 때 주택건설 예정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 확보해야 한다. 해산이라는 말 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 놓으시고 얘는 이번 8월 달까지 법이 바뀌어 주택건설 예정지의 30% 이상의 토지 소유권과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으로 바뀌게 되면 바뀌자마자 얘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대신 아직 법 개정이 확정되기 전 상태라는 것만 파악해 주시고 이런 논란거리 있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요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뀌지 않더라도 저 자체가 하나의 시험거리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런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필요합니다. 그 조합원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최소 20명 이상을 확보한 때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세대수가 1000세대라고 하면 500명 이상의 조합을 모집한 때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건설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30세대라고 하면 그 절반은 15명이겠지만 최소 20명 이상 확보한 때만 조합 설립 가능하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700세대, 500세대 만들겠다는 조합이 있다고 하면 가입하지 마십시오. 10년 지나도 무소식입니다. 만약 조합에 가입한 상태에서 5년 안에 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하면 그 사업 진짜 마른 것이고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받고 한 7년 안에 조합부에 입주했다고 하면 그게 진짜 빠릅니다. 그래서 보통 조합 가입한 순간부터 15년 정도 지나야만 집이 만들어지는데 그 15년 사이에 조합장은 그 자리에 계속 계시겠습니까? 바뀌어 있겠습니까? 바뀌어 있다고 하면 또 10년 더 기다리는 그런 이상한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된다고 하면 한 100세대 정도, 작은 건 하는데 규모 큰 것은 제대로 사업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주실 것은 이런 조합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되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 과열 지구에 해당되게 되면 저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무주택 등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셨던 게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직접 조합주택 건설 한다 안 한다? 안 하면 땅 필요 없죠. 그리고 조합원 수는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라는데 직접 건설하는 자간이라면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도 필요 없는 겁니다. 오직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시는 게 인가 받아 설립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는 리모델링 사업은 대수선형과 증축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하기 위해서는 사용금사일선으로부터 몇 년? 10년 경과돼야 되고 증축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15년 경과된 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수에 대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현재 공동택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단지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과 동별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한 동을 구성하는 세대가 만약 12세대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 한 동을 구성하는 12명만 조합원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20명 이상 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소유에 관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만약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 취지의 질문 나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있는 공동택을 고치는 것을 말할 텐데 무주택자는 공동택 가지고 있는 것 아니죠.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주택 소유자 또는 단지 내 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상가 소유자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게 됩니다. 반면 인가 받아 설립하는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가 분명 조합원 될 수 있지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있어서는 소유자만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모델링은 나 혼자 원한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주민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주민 동의와 관련되어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합니다. 특별히 공동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게 되면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동의 필요하고 한 개의 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한다면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한데 여기에 동별 3분의 2가 여기에서는 과반수라는 것만 명확하게 구분해 줘야 됩니다. 이런 주민 결이 있는 때만 조합 설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과 관련된 개개 요건을 우리가 구분해 주셨는데 꼭 반드시 봐주실 것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시에는 지금은 주택건설 예정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입니다.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것만 지금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수와 관련되어서는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인데 최소 몇 명? 20명. 저 최소 20명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에는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간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조합원 될 수 있고
저 기간이 보통 7년에서 10년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집이 2개인 분이 있다고 하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현재 구리시와 그리고 서울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조합원 자격권을 강화시키고 있다, 완화시키고 있다. 강화시킵니다. 1년 전부터 무주택 세대주인 때만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때에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는 것을 밝혀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에 따라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조합 구성과 관련되어서는 조합장이나 이사 그리고 감사로 구성되게 되는 임원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중에 임원이 되시면 꼭 저를 불러주십시오. 아니, 조합장이 되시면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종전의 무주택 세대주 등은 조합원 지위라는 것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게 되는 총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총회와 관련되어서는 필수기구라는 것만 파악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임원과 관련되어서는 시험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총회와 관련되어서는 딱 하나가 시험거리인데 그 딱 하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깐 지문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올해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조합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현재 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해야만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조합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조합 설립인가 전에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과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원 모집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걸 우리가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번에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1000세대인데 600명 정도의 무주택 세대주를 모집하게 되면 조합 설립인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600명을 모집했다고 하면 비어있는 400세대에 대한 사람들도 모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조합원 모집과 관련되어서는 인가 받기 전에 조합원 모집하는 것과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에 조합원 모집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조합을 모집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은 조합주택에 입주할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조합원 지위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조합원 지위와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하시는 게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시는 것은 이러한 주택조합이 조합주택 건설 업무를 집행하게 되면 그 업무 집행과 관련된 사안들 몇 개를 함께 잡아놓는 것이 이쪽에 매년 출제되는 시험 문제입니다. 간혹 많이 내게 되면 2문제, 적게 내더라도 최소 하나가 매년 출제되기 때문에 저 체계에 따라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우선 600페이지 보시면 조합원 모집이란 말 찾으셨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가로 해놓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리 모델주택조합의 경우는 새로운 조합원 모집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소유자가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따로 모집할 필요 없고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규정은 지역 직장주택조합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관할 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신고 동원해 놓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전에는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전만 동원해 놓습니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전에 1000세대 만들겠다 했는데 1000세대 만들겠다고 조합원 모집하게 했는데 그게 1500세대로 바뀌게 되면 변경 신고해야 되고 그 변경 신고 절차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 건너뛰시고 3번 공개 모집이라는 말 찾으셨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 신고가 수리된 이후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공개 모집 추천했습니다. 박스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번입니다. 선착순 모집이란 말 찾으셨죠?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결혼,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 재모집 동원해 놓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그래서 신고부터 선착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파악하실 것은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전에 조합원을 최초 모집하는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조합원 모집 신고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도 지역주택조합 건설하겠다고 조합원 모집에 관한 사안을 신문에 광고 낸 것 보신 적 있죠? 그런 신문 광고하는 것이 바로 공개 모집 형태이고, 이런 공개 모집하고자 한다면 남양시장에게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 그 재모집 사항은 결혼 발생 시에 충원하는 것과 추가 모집을 의미하게 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에 1000세대 만들겠다 하고 600명만 달랑 모집했다고 하면 나머지 400명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추가 모집은 설립 인가 전에 이루어집니까? 설립 인가 받은 이후에 이루어집니까? 받은 이후에. 만약 그런 재모집이나 또는 추가 모집 등을 실시하게 된다면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해하실 것은 조합 설립 인가 전이라면 반드시 시군 구청장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지만 조합 설립 인가 이후라는 말을 보게 되면 그때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한다라는 것,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나올만 한 테마이기 때문에 얘를 꼭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조합원 탈퇴 등입니다. 1번 필요 없이고 2번 필요 없고 3번입니다. 조합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규약 추천없습니다.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한 조합은 탈퇴 추천없습니다. 제명된 조합은 제명 추천없습니다.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법인 아니죠. 만약 법인이라면 정관이라는 게 등장해야 되는데, 지금 조합규약이라는 말 쓰게 되면 얘는 비법인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만들어지게 되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비법인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우리 주택법에서는 시군 구청장에 대한 인가, 신고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30일 내 등기하라고 하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결국 비법인이라면 우리 민법 공부하셨을 때 행위능력 있다 없다, 행위능력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택조합에서 기본적인 권리능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얘가 5년 안에 또는 내년에 조합주택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더라도 그 약속은 책임질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꼭 지역주택을 만들게 되면 꼭 저를 불러준다는 것만 괜한 이야기 했으면, 대신 한 사람당 최대 5천만 원씩 땡길 수 있다고 하면 5천만 원에 1000세대면 얼마입니까? 전혀 관심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면 짭짤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택건설 예정지 땅만 조금 확보하게 되면 이 작업들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십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나 몰라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리고 법적 책임은 또 누가 질 사람이 좀 없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걸 10년 전에만 알았어도 우리도 한번 해볼 텐데 그냥 이렇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시겠다는 분이 있다면 진짜 친한 분에 대해서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시는 게 사람 도리이시고요. 대신 저 사람 나한테 평상시에 잘못했다 싶으시면 그래 가입해라,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시는 게 한 1, 2년만 지나게 되면 내 마음이 아주 편해지십니다. 고생하시는 거 보면 좀 마음 편하지 않겠습니까? 괜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지금 조합규약이라는 말 보면서 이 주택조합은 법인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비법인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만 정확하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조합은 지위 이전 60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양가를 1번 보시게 되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가로 해놓습니다. 설립 인가 받은 이후 설립 인가 추천없습니다.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파악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조합원과 관련된 사항이 시험거리입니다. 다른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내봤자 뻔합니다. 여기 조합원 지위와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리 모덴 주택조합 만들어지게 되면 그들도 조합원이라 불리우고,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구성원도 조합원이 되게 되는데, 여기 리 모덴 주택조합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리 모덴 사업에 제공하고 조합원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는 권리의 성격을 가집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권리, 의무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시면서 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희생을 토대로 법이 인정하는 힘을 권리라고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잠실 나가시게 되면 잠실 앞에 잠실 5단지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잠실 5단지가 1980년대 또는 90년대 비만 오면 물에 잠기던 동네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잠실 땅에 잠실 장미 아파트와 그리고 잠실 주공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고무 다라이에 노 들고 다니면서 배 젓고 다니시던 그런 모습 기억나십니까? 예, 안 태어나셨으면 기억 안 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잠실 5단지가 예전에 2002년도에는 가격이 2억 정도 했었습니다. 왜?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동네이니까.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18억까지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2002년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방제 시설을 갖추어줌으로써 물에 안 잠길 수 있도록 해줬던 게 가격 상승의 요인입니다. 그러면 저 아파트 가격이 올랐던 것은 아파트 소유자의 노력 때문입니까? 외적 요인 때문입니까? 외적 요인 때문입니다. 그 외적 요인에 따라 가격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그런 법적 이익에 대해서는 반사적 이익이란 말로 대신하게 되고, 이 반사적 이익에 대해서는 함부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약통장 가끔 신문 광고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전봇대 같은 데 보시면 청약통장 뭐 상담하고 구입하고 알선해주겠다 그런 광고 보신 적이 있는데, 그 청약통장은 청약통장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택법에 따라 주택 공급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새 아파트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법의 혜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그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런 청약통장에 대해서는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신 이 통장이 아파트 경기가 불경기일 때는 통장 하나가 보통 500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작년만 하더라도 저 통장이 8천만 원에서 1억 5천까지 평가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청약통장 거래만 한 8천 건 하셔가지고 잘 살고 계시는데 12,000건 하신 분은 교도소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청약통장을 한 15년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과 배우자가 계셨을 때 그 배우자가 좀 잠깐 이혼하십니다. 그리고 돌싱 중에 세 자녀 돌싱이 두신 분이 계시거든요. 잠시 결혼시킵니다. 그렇게 하시던데요. 그렇게 해서 다자녀 우선 주택 공급 물량을 배정 받으시고 당첨되시고 나면 괜한 이야기 드렸나 봅니다. 근데 우리 이해하실 것은 그거는 권리다, 권리 아니다. 권리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택조합과 지상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조합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받은 이후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에는 주택 건설 세대가 확정된 것이다. 예정 상태이다. 예정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 예정 상태에는 공사 비용을 결정할 수 없고 조합원이 분담할 수 없거든요. 결국 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상태에서는 나는 업무 추진비와 조합 가입비만 냈을 뿐 이번에 건설하는 주택 건설 공사 비용을 부담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생긴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받게 되면 반드시 2년 안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게 되면 보통 60일 내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는데, 저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고 하면 그때는 설계도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그 설계도에는 이번에 지역대조합이 몇 세대 아파트 만드는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부터 주택 건설 공사 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조합장이 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는 빨리 받아야 된다, 천천히 받아야 된다? 천천히 받아야만 5천만 원씩 땡긴 걸 잘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가 바뀌십니다. 집이 바뀝니다. 대신 조합 설립 인가 받게 되면 반드시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남은 게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5년 안에는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5년에 공사 착수하면 보통 25층짜리는 30개월 정도 공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게 되면 늦게 사업 시행하게 되면 한 8년, 9년 차쯤이면 아파트 지어서 줘야 되거든요. 뭔 이야기인지 잘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저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까지는 저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는 반사적 이익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 거래 가능하다고 하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작년 재작년에 강남 쪽의 아파트 피가 한 3억까지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남 쪽 같은 경우는 피가 1억 정도 찍힙니다. 지금도 가능하거든요. 요즘 가장 핫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남입니다. 하남은 지금 분양 가격이 한 7억 정도인데 거래 가격이 10억에서 12억이거든요. 그리고 지하철 연장 확정되고 실제 만들어지고 나면 또 한 번 가격 변동되게 될 겁니다. 뭔 소리 하고 있는지 제가 참, 일단 결론은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그 피 받고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게 되면 이번은 또 무주택 세대주의죠.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시게 되면 1년에 한 건만 하시면 연봉 1억, 2억짜리 무주택 세대주가 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하면 따로 직장 얻을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는 함부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신 사업계획 승인 이후 공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권리로 인정받기 때문에, 권리로 인정받은 이후에는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분양권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분양권 상태로 인정하여 법에서는 입주자 지위라 표현하고요. 딱지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딱지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날까지를 딱지라 표현합니다. 그 딱지에 대해서는 거래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하실 때도 재산권 행사와 관련되어 거래 가능한 것과 거래 불가능한 것을 각각 구분하지 않으십니까? 역시 우리는 워낙 열심히 공부 잘 하시다 보니까, 원장님이 잘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제는 뭔 이야기를 하더라도 잘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5월달, 7월달 점점 시간 지나시게 되면 실력이 많이 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라는 것을 직접 해보시게 된다면 실력이 보통 한 3월, 4월달까지는 실력 올라가는지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가끔 첫 시험 봤을 때는 점수 좋았다가 다음 달 보면 30점에 채 안 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풀이 지나시게 된다면 그때 실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실력이 싹 올라가시더라고요. 대신 이때 꼭 해주실 것은 오답 노트라는 것을 꼭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반에서 1등 하던 친구나 전교 1등 하던 친구 한두 분씩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걔들 같이 놀 때는 그냥 열심히 놀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 가거나 혼자 있으면 꼭 오답 만듭니다. 전 얼굴도 모르던 그 친구 이야기를 제가 대신해 줘서 참 죄송합니다. 괜히 아는 척만 해가지고. 대신 문제풀이 과정에 어떤 지문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지문이 변경되어 틀리고 맞고 되는지를 내가 잘 체크해 나가시는 게 실력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지금 해 나가시는 것은 그 문제풀이와 관련된 직전에 어떤 공부와 관련된 배경을 공부하기 위해 해 나가시는 것이고요. 그 문제풀이 당시에 내가 틀린 문제, 맞는 문제는 어떻게든 시험에 맞습니다. 심지어 찍어서 맞는 문제가 있다면 시험 올 때 찍어서 또 맞습니다.
맞는 건 무조건 맞습니다. 대신 틀리는 것만 오답노트 따로 만들어 오시면서 내 걸로 해나가시게 되면 실력이 진짜 많이 올라가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 1차는 또 문제 풀이하지 않으십니까? 하니까 재미있으십니까? 오답 노트 하나 만든다 생각하시면 그게 재미이십니다.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시는 게 큰 재미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답 노트 민법 같은 경우는 총칙 파트에 책 하나, 그리고 물권 파트, 그리고 채권 파트 해 놓으시는데, 이 총칙 파트도 한 우리 A4 용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법률행위에 대한 오답 노트 쭉 만들어 나가시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의사표시와 관련된 오답 노트 쭉 만들어 나가시고, 그 다음에는 대리에 대한 오답 노트. 그리고 이 대리보다 표현 대리가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법률행위 적고, 이번에는 표현 대리 틀렸으니까 그 밑에 적고, 그 다음에는 의사표시 또 틀렸으니까 적고 해 나가시게 되면 체계가 안 잡히십니다.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중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힘드시다고 하면 아예 A4 용지를 2등분 하거나 또는 4등분 하셔가지고, 제 생각에 2등분이 제일 낫습니다. 한 파트에 내가 모르는 것, 어떤 법률행위나 또는 사기항박 그런 내용과 관련된 틀린 게 있다고 하면 하나하나 적어 나가시면서 얘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도 괜찮으시거든요. 이젠 학계론도 오답도 맡으시고 민법도 오답도 만드셔야 되죠. 공법은 언제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파악해 주실 것은, 여기 설립인가 받는 날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날까지는 뭐다? 권리 아닙니다. 양도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반면 리모델텍 조합의 조합원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리모델 사업에 제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지역 직장주택 조합의 구성원이 그 자격을 양도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부터. 설립인가 이유는 변경할 수 없고, 언제부터? 사업계획 승인 이후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 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주택조합과 지장주택조합에 있어서는 이런 대전제가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중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추가 모집과 중원은 조합 설립이 인가 전에 이루어진다, 인가 받은 이후에 이루어진다. 인가 받은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선착순입니다. 인가 받기 전에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도록 되어 있지만 설립인가 이후에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요건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봐놓는 겁니다. 601페이지 찾으셨죠? 얘만 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금쯤에 끝나야 되는데 주택조합이 제가 이상한 소리만 해가지고 앞으로 꼭 수업과 관계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추가 모집 찾으셨죠? 기억입니다. 조합원 소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시군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 받은 경우에는 승인 동그라미 놓습니다. 601페이지를 보셔야 됩니다. 601페이지의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시군 구청장으로서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 받은 경우에는 승인 동그라미 놓습니다. 조합원 추가 모집 할 수 있고,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추가 모집 승인 주놓습니다.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 인가 신청은 변경 인가 신청 주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가로 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니은번 보시게 되면 조합원 충원입니다. 결혼 발생 시에 충원할 수 있는데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1. 조합원 사망, 그리고 2번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하나, 둘, 셋, 네 줄 밑에 보시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판결로 변경한 경우,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라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입주자 지위로 바꿔 표현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전에는 입주자 지위란 말 대신 조합원 지위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저 사업계획 승인 기준으로 조합원 지위와 입주자 지위가 변경되는 요건이라는 것 봐가지고 그 중요한 요건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저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는 조합주택이 건설되는 세대수가 확정되게 되거든요. 공사 비용 부담했으면
입주자 지위, 공사 비용 부담하기 전이라면 조합원 지위. 그것이 권리와 반사적 이익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입주자 지위로 표현된 데는 양도할 수 있다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자격 판단이라는 말 사실었죠.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권 판단, 충족 여부 판단은 해당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한다. 설립인가 신청일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군 구청장에게 승인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승인 받는 것은 모집을 승인 받는 게 아니라 추가하는 것을 승인 받는 겁니다. 가끔 이 생각하십니다. 여기 재모집과 관련되어서는 추가 모집도 재모집에 포함되는데 저 추가 모집하고자 한다면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한다. 근데 여기는 승인 받아야 된다. 이게 서로 다르지 않나 그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모집만, 여기는 순수하게 추가만. 헷갈려 하시면 마음 상합니다. 헷갈려 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추가 모집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설계 도서가 제출되거든요. 설계 제출하게 되면 세대수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저 추가 모집하고자 한다면 추가 모집 대상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추가 모집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만약 1월 1일 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했고 1월 15일 날 조합 설립 인가 받았는데 4월 27일 날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추가 모집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무주택자이거든요. 얘만 집 3채, 4채 가진 사람으로 추가 모집할 수 있다? 형평성 결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무주택 세대주 이해야 될 것이고 이 추가 모집하는 날, 그날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는데 무주택자로 한다. 다른 사람은 다 1월 1일 날 무주택 세대주이기 때문에 조합 만들어졌거든요. 얘만 4월달 기준으로 무주택자로 하는 것은 좀 애매하죠.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형평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해 주십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한 날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기준으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결혼과 관련되어서는 결혼과 관련된 충원 사유가 정해지게 됩니다. 현재 조합원이 사망한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대에 조합주택 만들기로 했는데 조합원이 사망했다면 이제 공사 비용은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그러면 공사 비용을 낼 뿐 상속받은 자를 조합원으로 채워놔야 되죠.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입주자로 인정된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한 자가 조합원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파트는 부동산 중개와 관계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우리 주변에 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전에는 중개 대상 2단이다.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 못하지만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는 중개 대상이 된다라는 것 파악하시고 이런 요건으로 중개하게 되었을 때 매수한 자는 어떤 날 기준으로 무주택자 이해야 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때만 지역주택조합에 또는 시장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취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쉬었다 하십니다.